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진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세요? 좀 여유 있게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나면 자신만의 시간을 좀 갖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요즘 하루 종일 종종거리고 다니면서 바쁘다 바빠. 시간 없어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편이세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이게 나이 먹으면서요, 자기 연령대하고 똑같은 속도로 시간이 간다고 부르죠. 정말 해가 갈수록 시간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하는데요. 조급하고 정신없고 왜 이렇게 할 것 많고 시간 없어 하는 생각이 더 드실 때마다 내가 좀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좀 뿌듯한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지 하는 노력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리면서 이번 주 저희 프로그램 같이 하겠습니다. 김미진 씨, 이정용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보다는 저보다는 훨씬 시간 늦게 가는 두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예요? 얼마 차이 안 나요.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빨리 간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최근에는 한 달이 너무 빠르다. 1년이 너무 빠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속상해요. 그리고 저는 그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생긴 다음부터는 네. 아이들이 커가면서부터는 정말 화살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간 걸 모르겠는데 아이들 잘하는 걸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막 이럴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 그만큼의 비례한다 했잖아요. 저희 토닥토닥도 회를 거듭할수록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시간이 너무 짧다. MC 자격 있다 나. 저기 해외 출장 다시 잡을까요? 예, 저 김수현 박사님하고 이병주 목사님 인사 나누고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저희가요, 회를 거듭할수록 잘한다고 스스로 막 자화자찬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어떤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많이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고 네. 또 같이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방송을 이제 보고 난 분들이 네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네네. 좀 이렇게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방송이. 네.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그럼요. 이번 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주제인지 역시 어머님들의 고민부터 듣겠습니다. 남편들은 각성하라. 아들들아 정신 차려라. 너무 치사스러운 게 뭐냐면 밥풀이 서너 개 떨어져 있어. 또 국도 어쩌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있어. 그게 말라 있어. 우리 아씨가 그거 자기가 먹은 거 스크래도 안 갖다 놓고 반찬 뚜껑도 안 덮어놓고 그대로 그냥 했잖아. 나 그래. 그 1년에 한 번 정도요. 그러니까 김장할 때 제가 혼자 못하니까 이제 우리 남편 그 휴가에 맞춰서 제가 김장 날짜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 하죠. 허리 아프다 뭐 이러는데 제가 고무장갑을 강제로 끼워가지고 속 넣는 것도 그 정도예요. 그 외에는 전혀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전날 늦게 자면 아침 새벽 기도를 못 가. 그럼 우리 아씨가 막 눈을 부라리라 자는데 이 시간에 왜 집에 있는다는 거지. 놀면서 새벽 기도 안 간다고. 한심한 얼굴을 쳐다보고 위에서 나 자는데 위에서 이렇게 어디 그렇게 이렇게 노래보고 있는 거야 나를. 이게 벌써 몇 년이야. 어떨 때 보면 우리도 뭐 기계가 아닌 이상 청소 안 할 때도 있고 설거지도 안 할 때도 우리도 쉬고 그렇지. 그리고 집에 그래. 들어오면 집에 우리 남편 하는 말 집은 휴식처다. 이 어째 실수가 있노? 이게 이러면서 뭐 했냐 종일? 지금 놀면서 뭐 하는 놀면서 아니 했냐고 종일 끝에 놀면서 하루 자로 가지고 재면은 먼지가 몇 센치 되겠다. 청소가 덜 돼 있으면은 그럴 때는 그럼 네가 살림해라. 내가 나가 돈 번다. 이런 생각이 막 확 올라오는 근데 거야. 나는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걸 모르고 근데 그러니까 논다고 생각. 게임이 쳇바퀴도 덜씩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아까도 한다는 것 얘기했듯이 자체만으로도 해놓으면은 표 안 내고 안 하면 표는 엄청나고 아들은 정말 손톱가락 안 해요. 그래, 그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이제 볼 일이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복이 안 다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딱 때 입고는 인상 딱 쓰고는 엄마 교복이 어떻게 된 거야? 왜 다림질이 안 돼가 있어? 엄마는 뭐 했냐고 집에서. 그러면
나는 어제 이렇게 해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그 틈내서라도 해줘야지. 학교 이렇게가 어떻게 입고 갔냐고 쪽팔리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슴이 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내가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겠나 애한테까지 이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남편들은 직장에서 휴가도 있잖아. 근데 왜 가정주부들은 휴가가 없냐? 네,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 이번 주 주제가요. 전업주부로 산다는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전업주부. 야, 참. 전업주부에 관해서 두 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치 안 도와줄 거면 먹질 말아야 되고요. 교복은 자기가 입을 거 자기가 전날 밤에 체크를 해두든가.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좀 밥도 떨어진 거를 좀 닦으세요 좀. 말이야. 아니 근데 저도 솔직히 집에서 많이 안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요? 의외로 또 저렇게 대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네. 의외로 뭐 그렇게. 아니 많이 도와주시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잠깐만 기본적인 테스트.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세요. 제가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 제가 다 버려요. 재활용은? 네. 재활용 제가 다 버려요. 분리수거 하시고. 네. 예. 그것만 해도 그래도 기본은 되는 그건 제가 설거지 같은 건. 설거지는 가끔. 정말 가끔. 아내와 같이 장을 본다거나 이런 그건 일은? 자주 가요. 난 재밌어. 장 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 본인이 사는군요. 아이들하고 같이. 닭가슴살 싸고. 그러니까 가야 돼. 제가 보니까 아내하고 같이 장을 자주 보는 남편이 있으시면 아내들이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좋아요. 감정적으로. 든든하고 무거운 이렇게 번쩍번쩍해지는 게 좋다고요. 근데 미진 씨는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일을 물론 이제 그 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그런 일정한 그 직업을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자신의 확실한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주부하고는 좀 생활 그 방식이 다르실 텐데 어느 정도 숨도는 트이죠. 제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일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방송이 없는 날 집에 있었는데 뭐 어떤 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남편이 괜히 또 그날 좀 심기가 불편하다 이러면 집에 있는 거 이거 정리 좀 하지 뭐 했냐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화나죠. 그러니까 모처럼 저도 이제 방송하다가 하루 좀 쉬는데 그날은 저도 목욕제개도 좀 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투덜거리면 집 정리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럼 자기가 하든가. 저는 요즘 좀 세게 나와요. 뭐 음식 갖고 타령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럼 먹지 마. 안 먹으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정 일만 하시는 전업주부들을 좀 이해를 하는 게요. 사실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표가 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업주부로서 이 가사 생활, 가사 일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복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가장 큰 건 이게 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의 남편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저는 가사 일을 도와준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걸렸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가사라는 게 뭐 모든 게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양육도 포함이 되고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 둘이 같이 공동의 책임이라고 표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이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뭐 조금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을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사회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마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편은 뭐 야근은 우리나라 기본이잖아요. 필요할 때가 아니라 야근은 뭐 항상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식이라는 문화 때문에 남자들이 일찍 집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랬던 문화고 대인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뭐 주말에도 또 뭐 골프 치는데 같이 나가야 된다거나 술자리 했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이 남자분들이 좀 일찍 집에 올 수도 있고 밤에 회식 문화도 점심 때 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정말 제 생각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남자들
것들의 역할이라는 거는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오는 거지. 네. 어느 누구도 남자가 집에서 가사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남성분들이 가사 육아 분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남편들한테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또 남편분들은 익숙치 않은 일을 갑자기 하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당황스러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다 남편들은 그런 거 안 하던 시대는 괜찮은데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또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나이가 들은 사람 여성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나는 남편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요즘 애들은 여자들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세탁기도 못 쓰고 살았는데 너는 세탁기 쓰고 살면서 뭐가 집안일 힘들다고 하냐는 시어머니 심정처럼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차마 남편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세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해주지 않고 상당히 그걸 좀 그냥 폄훼하는 뭐 가사일 정도 갖고 그러느냐, 뭐 그것도 못하느냐, 뭐 이런 식의 시각이 그 시각이 사실은 이제 정말 오랫동안 사실 이 남자들의 무의식이 거의 각인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서 사실 뭐 지금까지 보면 여성의 입장이 이 정도 올라간 때가 있었나요, 사실은?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시대가. 불과 짧아졌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남자들의 두 가지 기능이 중요했는데 하나는 농경이었고 하나는 전쟁이었거든요. 둘 다 근력이 필요했고 1차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나면 남자로서의 주기능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가 기능들은 여성들이 다 하는 건데 구분이 됐던 거지요. 내가 지켰고 외적으로부터 지켰고 농사 지어서 먹여 살리게 해놨다. 나한테 뭘 더 요구하냐. 맞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남자들이 했던 그 영역에 여성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전쟁에도 여성분들이 들어가고요. 힘을 쓰는 거기도 들어간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가보죠. 까짓 불어오지 마. 돈 내가 볼게. 오히려 반대로 당신 집에서 전업주부해. 오히려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거든요. 역할이 이제 변화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이제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24시간 동안 집에서 있으면서 한 게 뭐 있어? 뭐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 팽팽히 놀다가 뭐 세수도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짜 속상하시고 화나시고 그러시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진 씨는 뭐 그런 갈등 같은 왜요? 아니 저 집에 있다가 정말 어떤 날은 집에서 아침에 겨우 눈곱만 떼고 머리도 이렇게 그 전날 세수할 때 그 헤어밴드 했던 그 자국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잠옷 입고 하루 종일 집안일 할 때 있어요. 그럼 남편 오던 말 왔어 이러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난 네가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조차도 이제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살림하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자, 남편 한번 말씀해. 저희 집사람도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내복 있잖아요. 내복도 황토내복 있죠. 황토내복 커가지고 뒤에 이렇게 슉 쳐져가지고 뭐 싼 것처럼 100% 면은 원래 늘어져요. 그거 왔다 갔다 이렇게 밖에서 지금 하고 가면 좀 뭔가 좀 지금 집사람이 좀 화장 좀 심하게 그런 걸 기대해요. 기대는 안 심한 그래도 화장까지는 아니고 가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왔어. 그래도 좀 제대로 옷이라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니까 황토내복.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우리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애 때문에 애 건사하느라고 자기는 저렇게 그냥 저런 모습으로 입고 나서 안쓰러운 마음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해가 하고 안쓰러운 마음인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오로지 황토내복. 진짜 여자는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죠. 정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웃지만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노동 그 가치로 한번 따져보면요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집안일이 힘든 건 뭐냐면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음식을 만들고 정리정돈을 하는 이 일이요 다양한 능력을 필요하는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네,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은 어떤 주부는 청소는 굉장히 재밌어 하지만 난 정말 음식은 아니야. 네, 또 어떤 분은
정리 정돈은 굉장히 재밌어. 웃으면서 하고 깨끗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나는 허리가 아파서 청소는 정말 못하겠어. 또 많은 여성분들이 요리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지만 다른 집안일은 또 난 정말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다른 기능을 요하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라고 요구한다는 거는 너무 부당한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그냥 해야 될 일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걸 해왔고 그걸 다 잘하지 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잖아요. 네, 청소만 잘하고 음식은 못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음식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들을 그냥 묵묵히 사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네. 그리고 남성들은 그 일을 하면 안 됐어요. 전통적으로. 네. 근데 이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잘했을 적에 칭찬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없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이 과연 누군가를 시켜서 하게 됐을 때 그걸 실제 노동 인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했을 때 과연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산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최근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어떤 지역에서 뭐 아기 보는 거를 이 사람은 몇 시간 하라고 청소 몇 시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얼마 정도 비용의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대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그 대기업 서울 및 6개 광역시 거주를 기준했을 적에 30대 주부가 하는 일들, 그러니까 육아도 포함이 되겠죠. 했을 때 314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314만 원. 네. 저 전화 좀 할게요. 네. 여보, 지금 계좌로 314만 6천 원 정도 입금해줘.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들으면서 저도 오래전에 아이를 돌보는 일 있잖아요. 돌보는 일을 누구를 보내서 훈련된 사람을 보내서 했을 때 얼마를 비용을 부모님이 지불해야 될까 했을 때 저도 그때 3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300만 원의 그 노동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빨래도 솔직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아니야 세탁기 가지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분류해서 넣고 또 탈수해서 리스트 해가지고 탈수해서 또 널고 또 개고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옛날 어머니들은 그 차가운 물에 어떻게 그걸 다 해가지고 또 옷 지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정말 철인 같아요, 어머니들. 그러니까요. 예, 남자들이 가지는 이제 혹시나 그거 중에 야 하기 싫으면 까짓 내가 할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왜 그 아내가 마지막 막내 출산하고 이제 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때 막 3주를 제가 살림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하겠어요, 솔직히 일주일은. 그래서 냉장고 비우는 재미, 제인 안 있는 거 다 먹어. 치워야지. 정리 그럼 깜짝 놀래줘야지. 그러니까 놀래기도 하고 여자가 뭐 했냐 뭐 속으로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2주, 3주 지나가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진짜 왜 그 군대에서 남자들 경험하잖아요. 눈 싹 치우고 났는데 또 돌아오면 이만큼 또 쌓여서 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군대에서 눈 치울 때 그 열받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돌아서면 일이 계속 있고 안 하면 계속 쌓이고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이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얼마 안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보, 애 보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 그래. 뭐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 저한테, 그럼 당신이 한번 보라고 나한테. 그리고 자기 나가겠다고. 마음대로 해. 뭐 애 보는 게 뭐 이렇게. 제 하루를 봤는데,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돌아왔으면 계속 칭얼대고, 금방 그 개소변 보고 막 이러고, 기저귀 가지고 막 이러는데, 뭐 하루가. 한시도 아이한테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신혼 초에 저희 신랑 별명 지어줬었잖아요. 뭐예요? 생색이라고. 아유, 맞아. 아유, 정말 알지. 진짜 한 번 하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거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요. 한 번 한 걸 저도 지금 한 7년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은 하실 수 있다고. 하루 해놓고 일주일도 아니고 정말. 이게 뭐 대부분 진짜 이게 우리네 삶에 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댁이든지.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또 말씀 나온 것 중에 이거 진짜 억울한데 남편이 돌아오면 집은 나의 휴식처야 된다. 내가 이렇게 바깥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하는데 집은 나의 안식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해하죠. 100% 이해하는데요. 여자 입장에서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쉬지? 진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지난주 시간에 말했지만 친정도 사실 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마음 알까? 남편들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쉬지? 이런 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있으세요? 어디요? 사우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찜질방이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집은 쉬는 곳이다. 그 말이 이제 피곤하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에너지를 얻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깨끗하고 호텔처럼 집이 아주 깨끗하고 호텔처럼 이렇게 음식이 딱 마련되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시키고 싶다라는 거고, 아내들은 와, 집이 되게 깨끗하네. 음식이 되게 맛있다. 와, 어떻게 이걸 했어? 라는 그 말에서 이제 에너지를 보통 충전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점점 집안일도 손을 놓게 되고 또 체력이 딸리니까 더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이 칭찬해 주는 것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말 한 가지 더 아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쉴 자리를 못 마련해주면 정말 미안하고 난 능력이 없나 봐. 굉장히 좀 면구스러운 면도 있고 이런 것도 분명히 느끼게 되거든요.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가 또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 여자분들 입장에서 못 해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 사랑하는 내 남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부당이나 어떤 짜증 내는 게 내가 수용이 된단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은 본인대로 또 욕구가 좌절된 경우니까. 사실 이런 케이스 때문에 이제 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방을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휴일을 정하지 않냐. 신앙적으로 또 안식일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도 그러면 나중에 하나를 안식일로 잡든지, 안식일이 안 되면 하루 종일을 잡은 게 안 되면 우리가 왜 반나절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뭐 이런 타임으로 이렇게 정해서 그 시간은 내가 쉬는 타임이다 이렇게 미리 정하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가족 전체 의논을 내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젠지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하면 또 역할도 주는 것도 괜찮죠. 엄마가 그때 저녁을 안 하니까 그때는 아빠가 이제 알아서 해줘야 되고, 뭐 외식을 하든지 뭐 요리를 하든지 그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자들은 미리 정보를 주면 괜찮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존재 가치를 약간 높여주면 돼요. 그럴 때야말로 당신이 필요하다. 플리즈 헬프미라고 이렇게 이제 뉘앙스를 주셔야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쉬고 어떻게 보면 남편을 잘 부려먹고 칭찬받고 기분 좋고. 이번엔 아이들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제분들이 스스로 안 하고 엄마 이거 왜 안 해놓고 뭐 하셨어요? 했을 때 정말 상처가 컸다 그런 말씀. 다른 집 뭐 힘든 거야? 자기들 하면 되죠. 그쵸? 다 컸는데. 지금은 그리고 스팀 달미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까? 그냥 걸어놓고 그냥 스팀으로 쫙 하고 그냥 싹 펴지는 건데. 그거 15,000원짜리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스팀 달미 방법만 좀 가르쳐 준다면 충분히 아이가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그 점에서 사실은 뭐 아이가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안 시키고도 문제라는 거지. 맞아요. 시켜야지. 시켜야 돼요. 왜 해줘? 아이들을 시키면 아이가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뿌듯함도 있고 내가 또 이 집에 중요한 존재구나. 엄마를 도와줬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시켜 먹고도 엄마는 더 기분 좋은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시켜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요즘 그러시잖아. 아우 됐다, 내가 넌 가서 책이나 봐라. 아우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들. 아니, 공부 안 해요 그때 절대 공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시켜 먹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그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과제를 준 거예요. 정용 씨한테 과제를. 자, 일주일 주더니 가세요, 이거. 그래서 줬고, 이쪽에는 야, 미안한데 이거 2시간 뒤에 제출해야 된다요. 어떡하면 좋겠냐. 그래서 급하게 줬어요. 나중에 결과물을 비교해 봤더니 질의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질의 차이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동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놀다가 맞아. 마지막 2시간 남겨놓고 그때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이라는 거는 시간 많이 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가서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 안 합니다. 가서 딴짓하고 놀지. 차라리 시키고 공부할 시간 바쁜데 이거 시킨다고 뭐 짜증을 할지라도 그래도 이거 하고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은 일대로 시키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심정적으로 좀 위로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남편도 내 마음 몰라줘. 아이들까지 그러면 정말 진짜 허탈하고 인생 무상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인터뷰에 응하셨던 어머니들
나이가 30, 40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많이 젊어 보이시긴 한데 조금 애들이 많이 컸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바빠서 그 뭐 초등학교 동창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라 그래도 한 번도 못 갔었어요. 뭐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뭐 거기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근데 이제 하도 나오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50이 넘어서 갔는데 아무도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아무도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게 왜냐면 너무 그동안 50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기대하다 실망하고 기대하다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희생도 없다. 더 이상 이렇게 뭐 희망도 없다.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게 내가 그렇게 올인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내 인생에 참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식 얘기, 남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주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체력이 있을 적에는 사실 재밌어요. 네, 혼자서 다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네, 젊었을 때는 20대에는 뭐 20명이 온다 남편 친구분이 그랬을 때 내가 혼자서 다 준비하면요. 뭐 굳이 칭찬을 안 해줘도 내가 너무 뿌듯해요. 내가 20명의 식사를 해냈다. 한 3일 동안 장 봐갖고 했다는 것에 내가 아주 뿌듯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40 넘어가고 그러면서는 힘들어요, 몸이. 힘들게 되고 그다음에 자꾸 위로를 기대하게 돼요. 근데 그때도 오지 않았을 적에는 많이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아들이 그렇게 교복을 안 빨아줬다고 했을 적엔 너무나 허무하고 그냥 입이 딱 이렇게 잠기는 거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는 것조차.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들어봤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올인하지 말아라. 내가 헌신해봤더니 이렇게 후회되더라. 이런 말씀 허심탄회하게 해주셨거든요. 보시겠습니다. 가장 후회된다는 게 텀텀이라도 내 자기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게 후회스러워요. 책을 본다거나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도태되는데 남자들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주 똑똑해져요. 근데 어떨 때 물으면 아주 한심한 얼굴로 볼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그럴 때는 정말로 내가 정말로 헛살았나 보다. 다시 한 번 더 산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싶어요. 가족들이 완전히 만족하는 현명차가 한번 돼보자 이런 오기도 생기죠. 아주 멋지게 살 것 같아요. 전업주부 아니에요. 전업주부는 안 할 것 같아요. 100%. 그러면 가족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배려해주면 역지사지를 하잖아요. 그래 너도 수고했다 뭐 이렇게 등이라도 하면 도다도다 우리 큰 거 안 바라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좀 엄마를 생각해주는 남편,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난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을 해. 얼마큼 만족하는지 모르지만 있을 때 잘해. 내가 잘할 때. 그리고 우리 아들 너 어디 가서 너 엄마 같은 사람 어서 또 만날래? 부모니까 가능해. 내가 좀 잘할 때 만족하고 뭐 그저 그랬어?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알았지? 여보, 아들아, 나 부족한 거 있지만 그거 좀 이해하고 나 좀 인정해줘. 많이 좀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나 좀 사랑해줘. 네. 쭉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나 좀 사랑해줘.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제가 VCR 보면서 느끼는데 좀 씁쓸한 게 지금 그 인터뷰하신 어머님들은 다 가족들 안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못 느끼시는 그런 분들, 가족들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아파하시는 그런 분들 같아요. 휘진 씨는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얘기는 정말 내가 다시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림하다가 이렇게 늙어가는 여자는 되지 않을 것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또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게 더 많아지고 남편한테 더 기대하는 게 많아져서
자괴감만 더해지지 않을까 또 싶네요. 너무 그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수랑해 하시면. 저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네. 참 안타깝네요. 말씀 듣고. 이게 전업이잖아요. 전업. 네. 그럼 영어로 풀타임이 될까요? 네. 풀타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파트타임과 정규직으로 풀타임에는 완전히 급이 틀리죠, 사회적으로. 네.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했을 적에는 나중에 이제 승진의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렇죠. 위치도 주어지고 돈도 주어지는데 네네. 그것이 이전에 이제 대가족으로 살 적에는 그 어머니 위치가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밑에 부하 직원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가 됐기 때문에 사회적인 네네. 위치가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시어머니가 곳간의 열쇠를 주시면은 어떤 경제력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업주부를 하는 것에 보람이 있었는데 이제 빨리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사회적인 위치도 없고 그다음에 경제권도 없고 그리고 보니까 나 때는 그렇게 공부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었던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 여성들을 보니까 공부해서 자기가 돈도 벌고 사회적인 위치도 얻고 돈도 갖고 인정도 받더라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그거를 인정해줘야 될 가족이 남편하고 자식밖에 맞아요. 없는 거죠. 옛날에는 뭐 옆에 뭐 작은 어머니, 올케 뭐 이런 분들이 다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훌륭한 며느리다 이렇게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 칭찬받을 수 있는 자원이 남편하고 자식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서 칭찬이 주어지지 않고 인정이 주어지지 않을 때 지금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에 관한 어떤 좀 후회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나눠본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실존적 공허감도 사실은 생기는 때가 되는 건데 어떻게 수고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죠. 이제 보상이 없는 일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건데요. 그렇죠. 이분들이 대충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만큼 어떤 적절한 보상을 받는 걸 말하거든요. 뭐 투자했으면 뭐 돈으로 환수받는다든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를 말하지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헌신하지 말라. 100% 헌신하면 헌신 쫙 받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한 60, 70%만 헌신을 하고 나머지 30, 40%를 본인을 위해서 투자를 해라. 그러면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성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매력이 생기거든요. 매력. 그럼 남편도 어떻게 보면 헌신만 한 사람은 헌신은 참 고맙긴 한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100%를 다 준 거니까. 근데 30, 40%를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면 내면이 자꾸 커지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라는 것도 그런 것들이죠. 나중에 자식들도 그런 얘기 해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 남편도 그런 얘기 하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그래서 이제 헌신을 그렇게 하지 말고 30, 40%를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혹시 만약에 남편이 인정 안 해주고 자녀가 인정 안 해줄지라도 내가 투자한 그것 덕분에 또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또 보상을. 이러면 이제 괜찮은데 이것도 안 하면 어디에서도 받을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허탈감에 찌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부님들 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30, 40%의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거랑 같냐면 중년들의 운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이때 그 건강 관리를 해야 50대 때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100이면 100 하시는 말씀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짐작하는 것, 제 짐작하는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동을 걸어주는 작업들인데 당사자는 어렵죠. 자,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남편들이 역할을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아내 같은 경우도 늘 하는 말이 살 빼야 되겠다. 불편해진다. 뭐 건강검진 갔더니 이렇게 놨더면 이제 뭐 당뇨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안 해, 못 해요. 아파트에 딸린 헬스클럽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한번 데리고 가서 헬스클럽 진짜 가서 보는 앞에서 그냥 카드를 긁어버린 거예요. 6개월짜리를. 그 다음부터는요 하루를 안 빠져요. 왜? 환산을 하잖아요. 하루에 얼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개월 지나니까 집에 누워 있다가도 돈 아까워서 가야 돼. 이러면서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인터뷰하신 분들을 보니까 뭐 밥 먹고 반찬 뚜껑도 안 덮으시는 남편이고 밥풀 떨어진 게 바짝 말라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남편인 경우에는
아유, 말이 그렇지 뭐. 아이고, 우리 그 박간희 양반은 뭐, 아이고, 기대도 안 한다. 뭐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심리적 괴리감 있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뭐 내가 해줄 그 동력은 없고. 네, 자 보세요. 이제 50이 넘으니까 남편한테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자식한테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에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이 어떤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임일 적에는 내가 또 다른 발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일 남편이나 그런 가족 중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적에는 주변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자기 개발하는 집단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인터뷰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다 굉장히 착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네.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하시는 분들끼리 모이고 네. 또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는데 조금 용기를 내셔서 일단 자기 개발의 시작을 운동부터 한다 생각하시면 조금 그런 집단에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잠깐 떠오르는 생각인데 사실 이게 뭐 전문 직종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유난히 높다거나 자기 만족도가 굉장히 뭐 차이가 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많이 안 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 전업주부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기 뭐 몇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남편의 지지와 자기의 건강이라고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예,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남편한테 자꾸 인정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대국민적인 남편 교육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사회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남편 교육 하죠, 뭐. 네, 예, 국민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학습된 지도 지금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이제는 다 이제 운동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이 어떤 식으로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시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화법을 모르시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냐라는 것도 꼭 비난하기보다는 뭔가 관심의 표현과 이제 집에 몇 시간 동안 헤어져서 들어왔을 때 아내하고 대화를 트는 첫 마디를 그 비판하는 걸로 시작하는 어떤 우리의 습관적인 매너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대화를 할 때 하나는 상황, 상황에 따른 내 감정 이게 이제 그 대화의 두 축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빼버리고 요것만 얘기한다든지 요것만 얘기하게 되죠.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상황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빼버리고 아니,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렇게 된 비난이죠. 그럼 두 개가 다 들어가 줘야 되죠. 집이 더럽네. 뭐 무슨 일 있었냐? 왜 더러운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물어주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배려해주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의 방식이 좀 달라져야 돼요. 이것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운 적 없죠. 상황만 놓고 그냥 공격하는 것만 배웠지 상황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진 적은 없잖아요. 이거 교육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사실은 갱년기가 가깝거나 아니면 뭐 갱년기거나 할 때 여성들이 이제 가장 좀 인지해야 될 것이 호르몬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잖아요. 체력은 급격히 저하되죠. 호르몬의 영향을 받죠. 이럴 때 분명히 가족들이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이해의 그 뭐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면서 아기 낳고 우울해하는 그 여성들에 대해서 좀 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갱년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학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공부를 했고 또 신앙심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정신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극복할 수 없었던 게 갱년기더라고요. 이 갱년기라는 게 호르몬의 변화라는 거는요. 신앙심으로도 안 되고요. 정신력으로도 안 돼요.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은요. 기억력까지 없어져요. 기억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있는 그 자료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다 기억해요. 어떤 자료가 종이 한 장도. 근데 그 자료를 제가 찾지 못해요. 그랬을 적에 굉장히 내가 이 상태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굉장히 이제 어리석게 그 산부인과를 굉장히 늦게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간암하고 이게 맞물렸던 거예요, 갱년기가. 그래서 이게 간암 때문에 그런지 갱년기 때문인지 몰랐다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한 3년을 고생을 하다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조금 더 일찍 왔다라면 그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기억력이 없어지고 난 상태고 지금은 어떤 치료법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너무 바쁘니까 못 갔죠. 그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뷰 응하신 분들도 이제 연세가 좀 있고 하는데 본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서운하고 또 내가 옛날에 나처럼 왜 이렇게 못하고 하는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성들인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과 맞물렸을 때 더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고 더 허무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산부인과에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그건 좀 심리적인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조금씩 기억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정말요? 호르몬의 여성 호르몬의 양이 감소되면은 이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일단 만약에 그렇다면 체력 관리 그리고 나의 생활이 좀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달라지고 자존감이 막 급격히 떨어졌다 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이상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상하고 자꾸 짜증이 나. 정말 짜증을 안 내고 싶은데 자꾸 짜증이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짜증을 냈을 때 네가 미워서 낸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나도 컨트롤할 수 없게 자꾸 짜증이 나니까 좀 이해해줘. 뭔 일이 생긴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잘못한 게 이제 병원을 너무 늦게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좀 병원을 가셔서 피 검사만 간단하게 하시면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또 골다공증 이런 게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의학적인 검사를 좀 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전업주부로 오래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병원 진료 비용은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플러스 요즘은 심리검사 같은 거를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도 저는 좀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애기들 뭐 발달 검사, 학교 다니는 애들 무슨 적성 검사, 이런 것만 비용을 지불하지 마시고요. 꼭 본인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그런 검사의 비용을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는 게 실질적으로 한 번, 두 번의 상담으로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내가 기억력이 없어졌던 게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지 내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면서 갑자기 자존감이 떨어졌던 자존감이 확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내 심리 상태를 건강 상태를 알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다가 비용을 꼭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족들이 좀 취해야 할 태도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세요. 같이 이제 노력이 같이 필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할 때 상한 심령이 브로큰 하트거든요. 직역하면 막살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있는 마음 그대로인데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쌓아라 이건데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조건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이 그대로 올 때 그 자체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이것이 가정에 이제 회복되는 건데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뭔가 내가 좀 이상해. 나한테 뭔가 something wrong 이게 현상이 생겼다는 걸 알려줘야 다른 분이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몸이 불편하면 진작에 얘기를 해주지 왜 그걸 얘기 안 해서 오랫동안 놔둬서 치료 못할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란 이렇게 애틋하게 막 정을 주고 뭔가 막 베풀어주고 선물을 사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자신의 있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나이대 계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어떤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감정이 격화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건 신체상의 문제이고 생리학상의 문제니까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그걸 그대로 알려주시고 또 가족은
그럴 때 또 세이프티를 제공해 줘야지요. 네네네. 저 사람이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상태를 그냥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같이 의논해야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걸 같이 의논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이것도 행복의 소재가 돼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사회생활 경험도 없으시고 전업주부는 온전히 당신이 책임을 다해서 집안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지,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말로 말하지 말고 글로 말하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자폐성 발달 장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친구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게 언어적 말 자극이잖아요. 말 자극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청각 자극이죠. 소리 자극이죠.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이건 지금 엄마가 나한테 말을 하는구나. 오케이? 이게 소리가 나는구나. 이게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게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뇌에서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에 대한 진단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말의 자극인지 소리 자극인지 뇌에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아들 뒷바라지 해줬을 때 그 남편과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증상이 발달장애 애들의 증상과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내 의견을 말을 하면은요, 남편 귀와 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잔소리라고 하나 봐요. 그렇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군요, 그냥. 네. 소리. 네. 어떡하지? 무용을 해야 되나요? 네, 우리 귀에는 그리고 우리 뇌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이게 나한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단순 소음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딱 차단하는 게 뇌의 기능이 있어요. 맞아. 그래야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생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들한테도 의미 없는 자극을 계속 들려줬을 때 그러면 얘가 뭐 뇌손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아주 갓난 아기들이라도 그 신생아실에서 뭐 뚜뚜뚜뚜 이런 의미 없는 소리가 있을 때 뇌가 그걸 차단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뇌손상이 안 일어나게. 그 말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자꾸 하고 싶으신 얘기를 말을 하시면은요. 계속 남편과 아들의 귀에는 맞아요. 이렇게 의미 없는 자극으로 들리기 때문에요. 전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남편, 특히 이제 남성인 아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적에는요, 저는 글을 쓰시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수필처럼 쓰시면요, 또 이해를 못해요, 남성분들은. 추상적으로 엄마가 힘들다, 엄마를 배려해주라, 엄마는 이제 힘들거든 이러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업무 분장처럼 우리가 그 회사에 가면 업무 분장이 나오잖아요. 여기 대본이 나오듯이 그런 것처럼 당신이 월요일 날은 분리수거를 해주면 좋겠어. 아들아, 이제 교복은 무슨 뭐 다리미로 네가 다려 입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는 월수금 7시서부터는 운동을 나갈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면 훨씬 더 잘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 기법이 이제 글쓰기 치료에서 나오는 기법이거든요. 3단계로. 이를테면 이제 아들의 교복 다리는 거 정말 짜증나, 힘들어. 이게 이제 나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나의 희망사항. 옷은 네가 다렸으면 좋겠어. 희망사항이죠. 그다음에 요청사항. 앞으로 옷은 거기에서 몇 시에 네가 다려.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단계로 요구하면 정확히 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보통은 이것만 얘기하니까 섭섭한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정확한 요구, 이건 이제 동사형이라 그러죠. 구체적으로 명기돼서 그것도 목록화해서 순번을 먹여서 주면 실현될 가능성 다분히 높아요. 특히 대상이 남자일 때는. 네. 저 편지 쓸 거예요. 1번,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차려. 2번, 주부수당 314만 원 입금해. 써서 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각자 해야 할 일들을 감정적인 것들은 좀 빼시고 정확하게 적어서 전달하는 연습도 지금부터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전업주부들을 위해서 이 두 분 전문가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전업주부로서 지금 열심히 살고 가시는 분들에게 두 분께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전업주부는 너무 힘든 일이고요. 아직 우리 사회가 전업주부의 힘듦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전업주부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참 마음에 서러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좀 교훈이 됐던 사례인데 40대 동안인 여성이 방송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을 봤더니 집이 굉장히 조그맣더라고요. 그리고 살림살이가 뭐가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해 먹을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일상생활이 빨리 아이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한 다음에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무조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어요. 네, 살림을 무조건 줄이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이제는. 네,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살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나이가 됐을 때는 빨리빨리 살림을 줄여야지만 내가 집에 매이는 시간이 줄어들겠다.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는 그 어머니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다 같이 빨리 쓰지 않는 물건은 어디 갖다 주고 그래서 살림 규모를 자꾸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이런 표현이 있죠. 맞습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자기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주부의 역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한 사람의 역할이 있고 또 여성의 몸을 입혀 보냈을 때는 그분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먼저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주부의 역할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세우는 게 궁극적으로는 가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이 방송을 보시는 주부 여러분, 제가 언젠가 교회 갔는데요. 교회 약 90% 정도가 주부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진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그 어머님들 주부들의 교회가 그 기도 아니었으면 이렇게 부흥할 수 없고 이렇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 기도. 여러분들의 힘이 크십니다. 네. 제일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요. MC로서의 자리를 네. 목사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에 직접 가실 수 없어서 대리자로 이 땅에 엄마들을 보내셨다는 표현을 우리는 듣습니다. 정말 여성의 수고, 보이지 않는 땀, 보이지 않는 헌신, 또 남몰래 흘린 눈물들이 있었기에 또 가정이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까지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 많은 역할, 또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역할을 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잘 세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궁극적인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주부들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은 전업주부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전업이라는 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나 사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부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전업주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도 노동 조건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시 이후에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쉰다. 이것도 꼭 필요한 그 노동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편히 꽉 채워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